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고전 바둑사 할 1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10번째 시간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여러분들은 사할 문제를 100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100문제 안에 나와 있는 사활 모양이 실전에서도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수 탈줄은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이번 강좌를 들으시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은 100문제의 사활 문제를 알고 계시는 거죠. 100문제의 사활 문제를 기억하고 있으면 실전에서 상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데 과연 하수 탈출을 하셨는지는 의문스럽죠. 자, 바둑판에는 흑선으로 살아가는 기경종묘에 출제된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서는 그냥 첫 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사활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 급소에 이쪽에 두어가지고 이쪽에서 한 집이 생기고 이쪽에서 한 집이 생기는 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점을 찾았다 하면은 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흙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집이 보장이 됐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올 수는 없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수준인데 이미 이쪽에서 한 집이 보장이 돼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요.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뛰어들었다 하면은 오히려 100만 한 점 더 주고 마는 그러한 결과지요. 이렇게 해서 따먹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흑선으로 살아가는 기경종묘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실전에서 만나면은 실수하여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그러한 문제죠. 첫 번째 모양의 급수는 이곳이죠. 백도 모양의 급수를 찔러가야죠. 이때 넘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투적인 수인데 흙은 이렇게 두면은 살았죠. 이렇게 찝는 것이 급소인데 이것을 이어가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오면 이게 뻗는 순간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따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5점을 잡아가지고 크게 살았네요. 그래서 그렇게는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두면 급소를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뻗는 순간에 이렇게 두면은 흙은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은 그렇게 두지를 않고 변화를 구하죠. 이때에 잘못 응수를 하면 흙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경우지요. 이때 백은 이렇게 하죠. 이때 아주 난처하죠.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집을 짓지 못하게 할 때에 이렇게 딴다 하면은 백은 이렇게 찝어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수를 이쪽에서 치면 넘어가지 못해서 흙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급소는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다가 이쪽을 이렇게 딱 붙이면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정수죠. 이걸 막아야 되죠. 이때에 이렇게 퍽 찌르는 것이 오늘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의 최강은 이렇게 버티는 것인데요. 이렇게 따고 나면 이렇게 옥집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백의 슬픔이죠. 이렇게 따먹히게 되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이렇게 흙이 따는 순간에 백도 할 수 없이 이곳을 따서 흙이 이것을 이어감으로써 살게 되는, 실전에서는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기경중매에서 출제된 흑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이지요. 이렇게 첫 수를 두시는 분은 없겠지요. 첫 수는 호구를 쳐도 이쪽으로 이렇게 쳐야지 이곳의 한 집과 이곳의 한 집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상대가 쳐들어왔다 하면 이곳에 개의치 말고 그냥 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끊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 하는 순간 넘어가지 못해서 그냥 잡히고 마는 그러한 결과지요. 그래서 상대도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잡질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먹여치면 따고 다시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잡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영기경에서 출제된 흑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이죠. 이 문제는 배운 것 같은데 실전에서 만나면은 아차하고 놓치기 쉬운 그러한 문제이죠. 이 문제는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정답이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실전에서는 어렵죠. 배웠는데도 기억이 또 실전에서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활 공부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자기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렇게 따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뒤에서 단수를 모는 것이죠. 이때 이것을 따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따게 되는데 백도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치중해서 두 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쪽을 단수를 쳐서 이어갈 수가 없죠. 떨어지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도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이죠. 이 문제는 맥점을 발견하는 그러한 문제이죠. 이쪽의 약점과 이쪽의 약점을 동시에 커버하는 수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이때 백은 이렇게 넣는 것이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흙이 이 두 점을 잡아가려고 하면 백은 이쪽을 끊어서 흙이 이렇게 칠 수는 없죠. 크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흙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치는데 이쪽에서 칠 수는 없죠.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쪽에서 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어가면 이쪽으로 일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 이쪽에 한 집과 이쪽에 한 집을 마련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도 백선으로 살아가는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사할 문제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실전에서는 생각이 잘 안 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것은 기억나셨나요? 근데 이렇게 막을 때에 이렇게 붙이는 맥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흙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때 단수를 치면 따야 되는데 또 단수를 치면 따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를 치면 어떻게 이어갈 수가 없죠.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백선으로 흙을 잡는 간자보에서 출제된 문제이지요.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은 막는데 이때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잘못 둔 것이죠. 이때 흙은 어디를 막나요? 이때 흙이 이곳을 막나요? 이곳을 막나요? A를 막나요? B를 막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수순 넣기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수순 넣기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백이 치중하는 것은 잘못된 수이지만 흙이 막는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죠. 흙은 이쪽으로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은 도망가야 되는데 이때 흙은 이렇게 두면은 안전히 살아있죠. 왜 그럴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 백이 이렇게 치중하면 이쪽으로 막는 것은 왜 안 됐을까요? 이렇게 막으면 흙이 후수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곳을 치중하면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백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백이 이렇게 잘못된 치중을 했는데 흙이 기회를 잡아서 이쪽으로 하면 백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흙이 선수를 잡아서 알뜰하게 사는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고요. 흑백 간의 채선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막는 거는 맞는 수죠. 근데 이때의 백은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것이 최선의 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흙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대한 벌려서 패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두게 된다 하면 이것도 양단수를 맞을 수 없으니까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것을 따면 그때 패로 들어가서 패로서 승패가 나는 것이 흑백간의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간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흙을 잡는 문제인데 흙이 크릭미스를 범한 것 같은 수를 두었네요. 이런 수를 두었는데 백은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된다 하면 이때 이렇게 흙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따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흙은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수를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둔다 하면 이때 흙이 이렇게 두면은 다행히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면은 역시 흙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흙은 이렇게 두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었죠.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따야 되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두 집을 짓고 사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이러한 맥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흙은 이곳을 안 놓으면 죽기 때문에 이것은 꼭 놔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이렇게 치중하는 순간에 흙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도 관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흙을 잡는 문제인데 형태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는 문제지요. 이렇게 집 모양을 파오하면 흙은
이렇게 막으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있는 순간에 이쪽은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펄짝 뛰면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쳐들어가는 순간에 흙은 죽었죠. 이걸 이어간다 하더라도 찌르면 이건 찌를 수가 없죠. 찌르면 따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이어가면 이거는 옥집이 돼가지고 독립된 두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흙이 죽는 그러한 모양이지요. 따라서 백이 이렇게 급소를 쳐들어가면 이때의 흙은 이곳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백이 이어간다 하면은 모양의 급소인 이곳을 두어서 서로 패로서 승패가 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문제는 발양론에서 출제된 수일기가 좀 필요한 문제이죠. 백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인데 백이 이렇게 찌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쪽을 끊을 수가 있죠.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에 백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흙이 젖히면 백이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쭉 뻗으면 흙도 같이 이렇게 쭉 뻗겠죠.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따야 되는데 이렇게 펄짝 뛰면 집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단수를 치면 따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백이 두는 순간에 흙이 젖혀도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될 때 백이 한 집을 지어서 알뜰하게 독립된 두 집을 지어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로 100문제의 고전사를 풀으셨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 사를 응용해서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배우긴 배웠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문제에 만족하지 마시고 200문제, 300문제 계속해서 사할 문제를 정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